관련해서 김건희가 공천에 대한 내용들을 명태균하고 어떻게 얘기를 나누었는지 새로운 텔레그램을 비롯한 자료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건희가 먼저 김영선에게 지역구를 이동해 달라는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역구 관련해가지고 명태균하고 김건희가 수없이 카톡을 주고받고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텔레그램으로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단수 공천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생뚱맞게 옮겨간 곳이기 때문에 본인 당원이 없다. 그랬더니 김건희가 아우 단수는 나 역시 좋다.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이 약체 후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쨌든 컷오프가 됐고 총선 출마가 좌절이 됐죠. 명태균하고 김건희 사이에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디테일한 얘기가 오고 갔다라는 건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은 아니 명태균이 계속해서 김건희랑 이렇게 연락을 그것도 공천과 관련된 민감한 얘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김건희는 명태균뿐만 아니라 김건희도 이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윤석열도 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구가 이동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찌 됐거나 지역구를 이동했기 때문에 김영선이라는 사람은 컷오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자, 옮겨갖고 하되 김해에 단수 공천을 줄 수 있다라는 여지를 해갖고 이때까지는 둘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내 생각엔 아마도 이미 창원 쪽에서 이제 한 인건비 세비 절반을 뽑아 먹어 봤잖아. 그보다 더 주겠다는 놈이 나온 거지. 아니, 그것보다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옮겨가지고 김영선이를 김해에다 꽂아주려고 했어요. 실제로. 여기까지 보면 그 내용인 거야. 그럼 왜 컷오프가 됐냔 말이지. 한동훈이 끼어서 컷오프가 된 건지 아니면 일단 김영선을 빼내고 창원에 다른 걸 주고 보니 김해 쪽에도 김영선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공천 장사를 하는 과정 중에 영선이 걔는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 제가 입 닫을게요. 난리시죠? 요런 게 있지 않았나 싶은 거야. 즉, 이 텔레그램 얘기 나눈 거는 그냥 옮겨라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근데 컷오프가 되는 과정. 분명히 어떻게든 김영선한테 김해를 단독으로 줄 것처럼 섭외를 하고 있던 명태균이 나중에 나서가지고는 아예 김영선을 날려버렸는데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이후의 텔레그램은 거기 김해 말이죠. 영선이보다 이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 추가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명태균은 김영선한테 이것 봐, 나 이렇게 끝까지 너 밀었다. 근데 여사가 안 된다고 한 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김영선한테 뭔가 변명을 했겠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얘가 김영선한테 공개 안 한 그 내용에는 그렇지. 이 다음 내용에는 다음 단계는 여사님 제가 더 확실한 꼬붕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 내용 이후에 텔레그램에 있는 것들은 요런 단계가 아니라 김해 쪽에는 누구누구라고 저기가 있는데 이 친구를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 사람으로 하죠. 뭐 요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김영선은 명태균한테 모든 걸 맡긴 거야. 처음에 창원에 된 것도 명태균 덕분에 된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김해로 옮겨주신다고요? 거기 가면 갈 수 있을까? 단수 공천이니까 공천 받을 거고 김해면 그냥 돼라고 잘 달랬겠지만 실제로는 명태균이 김영선을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자리를 주지 않고. 하긴 뭐, 그때, 뭐, 다른 그 이라는 사람하고 통화했을 때, 뭐, 돈 문제도 뭔가 잘 안 되는 되고. 것 같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창원은 자기 지역 사업인데 본인 지역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했던 거지.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옮겨주려고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
뭐가 이게 중첩돼서 잘 안 돼서 결국은 낙동강 오리아를 명태균이 만들어버리고 그 상황에서 명태균은 아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거야 라고 하니까 그때 열이 받은 김영선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지금에 있는 사태를 만든 거예요.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는데 하필이면 간대가 이준석이었는데 이준석도 명태균이랑 한패였던 거예요. 훨씬 더 밀접한 꼬붕이었던 거지. 김영선 계속 당했네, 그러면.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카드를 가지고 이거를 개혁신당에서 흔들어가지고 뭔가 총선판을 뒤흔들어서 국지멘트다 타격을 주는 것보다는 요거를 쉬엄쉬엄 덮어가면서 말기면서 영선 씨 3번 어때? 3번 줘, 5번 줘? 3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5번 주면 좋겠는데 영선이 똥뻥 있죠. 여기 5번까지 갈 리가 없는데 3번도 안 돼. 3번도 안 되는데 이 생각으로 안 돼. 최소한 3번은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영선이의 입을 그 당시에 닫은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준석이 모여갖고 회의를 한 거는 이걸로 갖고 국집을 작살내자는 회의가 아니라 어떻게든 영선이가 더 이상 여기서 도발하지 못하도록 태균이 알려주면 안 된다. 딴 데 이런 사안이 알려지지 않도록 국집도 있는 보호하고 마치 뭔가 해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희망 고문하면서. 김영선이란 폭탄을 그 순간에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선한테는 희망을 주면서 희망 고문을 하면서 얘가 딴 데 이걸 들고 뭐 다른 쪽으로 그렇지. 가서 확 하고 터뜨릴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도 알아봤다잖아. 그러니까 맞다, 민주당. 그거 못하게 잡고 있는 그렇지. 그래서- 폭탄 제거반이었구나. 그렇지. 그래서 생각을 해봐. 김종인부터 당사역 사무총장, 선거대책위원장이 다 모여갖고 2박 3일을 결국 절에서 숙박을 하면서 매화시험하면서. 매화시험에서 영선이랑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는 이 얘기가 터지지 않도록 준석이 입장에서 이거를 닫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텔레그램이 터졌던데도 나서기 좋아하는 이준석이 이거 내가 갖고 있지 이러고 막 날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준석은 당시에 김영선이 엇나가지 않도록 그 파장이 커지지 않도록 메꾸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걸 명태균과 김건희하고 밀접하게 상담했을 거라는 거야. 이야. 근데 뭐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이 뉴스토마토 보도로 좀 넘어가 보면은 그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다 내가 터잡보겠다. 다 까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 씨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로 치면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이 총선 과정에서 명태균한테 협박을 받았다는 그거야. 아까 얘기를 얘기한 해요. 것처럼 명태균은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김영선하고 창원, 김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을 거고 얘기를 안 들어주면 아까 카톡에도 있지만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여사님과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내 공을 알아주세요. 또 되지만 나를 무시하고 이게 자체로 이 말 자체가 내가 1등 공신인데 또는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은데 나를 이렇게 하면 가만 안 있겠다는 협박으로 들려요. 저는 이 정치적인 어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는 언제든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검찰 정권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날아가지 않도록 따로 포렌식을 해갖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을 해놨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게 보였죠. 압수수색을 해갖고 선거 자금으로 잡아넣으려고 하니까 바로 주진우를 부른 거 아니에요. 기자 주진우를. 그래서 내가 이거에 관련된 거 터트릴 수 있어 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진우하고 줍니다. 그래서 만났다 그래갖고 이렇게 막강하게 내가 다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주진우한테 설명만 하고 실제 뉴스공장에 나와서 주진우가 깐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딱히 없습니다. 딱히 그냥 얘는 엄청난 걸 갖고 있다. 명태균 캐비넷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즉 주진우의 입을 통해 가지고 주진우도 친해요. 사실 따져보면 김건희하고
여러분 아시죠? 어. 원래 주진우가 윤석열 욕 안 하고 김건희 욕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자라고 했어. 그 주진우를 불러가지고 내가 큰 걸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 정권에서 나를 건들면 공멸이야라고 양쪽을 다 협박하고 있는 거야. 절대 명태균은 이 캐비넷에서 이 정권에 불리할 만한 얘기를 스스로 꺼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갔잖아요. 명태균네 집이랑 사무실로 갔어요. 집에는 명태균이 기다리고 있었어. 수사관들이 들어갔고 그 흔한 파란 박스 하나 안 들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실제입니다, 이거. 압수수색을 갔는데 물론 지금 가서 뭐가 나오겠습니까마는 뭐 휴대전화를 뺏었다든지 서류를 뺏었다든지 뭐 계좌를 압류했다는 소식도 없고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빈손으로 왔다가 뭐 아무런 증거물 없이 나가는 명태균이 수고했습니다 이러고 내보내서 환송까지 해줬어. 명태균은 깡통폰을 제출했고 그걸 바로 돌려받았습니다. 9시간 만인가? 그날에 바로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내주고 돌려받은 거예요. 아니 주진우한테는 휴대폰 4개 분량으로 수십 테라분이 있다며. 근데 검찰은 그걸 하나도 확보를 못한 거야. 그럼 주진우를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지. 한국미래연구소라고 갔어요. 창원에 있는 사무실을. 이미 방 빼고 퇴실한 빈 사무실을 간 거야. 거기 가서 2시간 동안, 아니, 빈 사무실을 2시간 볼 게 뭐가 있어? 에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미 민주당 당대표가 돼가지고 떠나온 그 경기도지사, 새로운 도지사가 왔는데도 거기를 그 사무실에 압수수색하는 압수수색하는 애들이고 그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명태균은 지금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털린 게 없는 거예요. 뭔가 하는 척하고만 잡아넣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명태균을 못 건든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못 건드리지. 그럼 명태균은 그거네? 야, 봤지? 얘네들 난 못 건드려. 대한민국에서 날 건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아유, 값어치가 올라가겠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황제보다도 힘 있는 재산 같은 지금의 위치를 스스로 명태균이 확인을 한 거고요.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실이 인정을 해줘버린 꼬라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이러면서 막 목소리 들려준 것처럼 야, 봤지? 이제 저기 명태균은 더 기사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봤지? 대한민국에서 나를 건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씨예요. 알파벳 이 씨. 그분이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알파벳 이 씨가 언급했던 김영선을 비롯해서 그쪽 경산도 쪽에 현역 의원 4명이 추가로 더 있었죠. 그리고 아마 지방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충남도지사, 충남도지사가 또 김태흠이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고리가 된 것 같아요. 아마 거기까지는 버릴 각오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걸 하더라도 단순하게 이거는 김건희가 끼어들지 않는 명태균과 당사자 간에 정치 컨설턴트 이와 관련한 걸로 몰아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걔가 직업이니까. 직업이 정치 책사니까. 그걸로 해서 걔는 원래 그걸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뭐 어때? 라고 하는 거고 그 과정 안에 윤석열과 김건희는 없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몰고 가려고 할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말이 되나? 아니, 공천 얘기를 김건희하고 얘기를 했고, 지금 말한 대로 거의 다 된 거잖아요. 우연인 거지. 우연히? 그냥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이 공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연히 물어봤던 거야. 그냥 김건희가. 아무 상관없이. 아니 나는 서울 사람이지만 투표권도 없지만 창원에 누가 국회의원이 될까 궁금할 수 있잖아. 김해에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될까 궁금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진짜 정치에 관심이 많고 취미가 많은 영부인이 물어봤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이러이러한 시나리오와 예상을 짜줬다는 거지. 근데 놀랍게도 명확하게 들어맞은 거지.
그분이 예상했던 대로 정말 우연히 7분 만에 통정 매매를 우연히 금액과 7초. 7초 만이에요. 7초 만에 문자 받고 7초 만에 우연히 그걸 맞춰서 살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우연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검찰은 더 이상 이거를 확대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 명태균 혼자의 개인적인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몰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해서 뉴스토마토가 더 터트려줘야 되는 거죠. 뭐 JTBC도 붙었으니까 네. 같이 터트리겠죠. 그래서 서로 뉴스토마토가 먼저 터트리면 JTBC가 다른 자료로 입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치고받고를 계속 시전할 거고요. 대통령실 입장이 없으므로 검찰은 그건 원래 그 사람 직업이 그래요. 라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뭉개고 가는 쪽으로 당분간 버텨볼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검찰을 아직 윤건이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이.